잠깐만 시간을 좀 뺏을게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를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막노동 하는 사람들은 배운 거 없고 무식하고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 이런 일을 한다. 누가 그랬냐면 제가 주택 아니면 상가 이런 걸 질 때 지나다니는 어머니들이 애기들 이렇게 데려가면서 야 니네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 학교에서요 지금은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예. 저희 때는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때 저 반에서 2등 3등 했어요. 앞에서. 저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바닥을 쳐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나다니면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몸에서 땀 냄새 나죠. 얼굴 그냥 시꺼매져. 밤에 보면 눈만 보여. 눈만 초롱초롱해. 그리고 그 당시에 십수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3D 업종 중에서 최고로 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일하고 식당에 가면요 일반 식당에서 저희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일반 식당에서 집에 가서 씻고 오세요 나가세요. 진짜 점심때 한바 식당에 막 돌 나오고 막 그럴 때 밖에서 더우니까 밥 먹자 뭐 해장국집 가고 그러면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어요. 목숨을. 근데 이제 십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건설노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건설노조가 나오면서 뭐 노동자의 권익, 뭐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야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바뀌더라고요. 혐오스럽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막 이렇게 보던 시점들이 어느 순간에 같은 인간이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저 식당에 들어왔는데 냄새 나는데도 뭐 드실 거냐 뭐 시키실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도 노조가 생기면서 점점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시냐면요 맨날 진통제 먹고 그리고 저녁에 몸이 아프니까 술 드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건설 노동자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지하철도 놓고 사무실도 놓고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고령이 되고 나라에서 인정 못 받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맨날 아파서 노가다꾼이었는데 아파서 약 먹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술 먹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대기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은 사장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대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만들었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노동자고 저 밖에 계신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 밑에서부터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대한민국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이라 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회사? 사측? 회사를 만든 사람들도 밑바닥에서 고생하신 노동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노동자들이 또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일하시고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 부릅니다. 노동자.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착취구조의 맨 아래 단계인 노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만들어서 투쟁해서 싸워서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면서 만든 게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현실을 볼게요. 현실을. 지금 우리 현재 정권이 누구죠? 현재 정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난 잘 모르겠어. 난 대통령 선거를 안 해서 했는데 다른 분 찍었어요. 7번 찍었는데 지금 현재 정권은 윤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얼마 전에 비 와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해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 와라 그랬더니 내가 가도 할 게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디 갔어요? 네? 우크라이나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종 혜택을 주겠다. 아니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민들은 비 피해로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혜택을 어디다 줘요? 네? 그 혜택을 준다 지금 떵떵했어. 그럼 그 혜택으로 나가는 금액은 돈은 누구 겁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세금. 그 세금에 복지로 쓰십시오. 복지로.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얼마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줬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에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외쳐야 됩니까? 무슨 혜택을 줬습니까? 세금 폭탄 혜택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참 정권 잘하고 있습니다. 윤 정권이 지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부채가 가장 큰 것은 문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좀 확인해 봤더니 문재인 타 그랬는데 윤 정권이 1년 사이에 역대 최고인 72조래요. 1년 사이에 72조를 썼대요. 당연히 1위고 내용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윤 정권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나라가 자기 것 마냥 여기저기 잘 팔아먹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일본 오염수 얘기 있죠? 다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방류를 거부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 지금 그거 먹고 샤워하고 씻고 해도 돼요. 왜? 저는 내일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게 없어요. 진짜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자식들 먹고 쌓이면 나중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 보니까 32% 뭐 지지하더라고요. 32% 일본 가서 그거 먹어. 열심히 드세요. 그거 뭘 방류합니까? 먹다 보면 없어지겠지. 안 그렇습니까? 지네 먹어. 지지하면은 그거 먹고 뭐 지네 새끼들 데려가서 같이 먹으면 되지. 32%면은 많을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 아니 어떻게 자기만 생각해? 아니 왜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손주들이나 왜 같이 가서 먹어보지? 그리고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 그 수조에 있는 물 나도 먹으라면 먹어요. 그까짓 거 못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염수를 먹으라고. 그까 수조에 있는 물 소금물 먹지 말고. 그럼 돌아다니면서 나라망신 개망신 다 시키고 뭐 그런 건 해프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삼성의 일본 기업 유치하는 거, 그 일본 하수인 노릇하는 거,
어차피 그쪽은 친일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사이코요.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조선시대 말로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조선시대 말로 쉽게 얘기해서 국모라고 합니다. 국모라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짓거리가. 이거는 옛날 말로 하겠습니다. 거열형이나 능지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 이번에는 원희룡하고 짜고 자기 앞에 도론해서 땅값 조작하려고 했잖아요. 딱 걸렸잖아. 근데 저기 외국 우크라이나 가서 뭐 했어요? 경비원들 뭐 수십 명 데려다가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예, 호객행위. 자, 제가 여기서 호객행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안산 살아요. 안산 사시는 주민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그 윤석열이가 김건희 여사가 호객행위로 물건을 샀대요. 명품을. 제가 여기서 이거 피켓 100원에 나눠드릴게요. 사실 분 아무도 안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객행위가 그렇게 쉽습니까? 명품이니까 호객행위가 됐겠죠. 어디서 주전자 사라고 그랬어 봐. 그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어디서 저 뭐라 그래? 담배꽁초 사라고 그래봐요. 살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뉴스에다 떠들고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된 거야? 뉴스 같은 걸 떠들어야지. 이제 여기까지만 욕을 하고요. 제가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 몇 분 이렇게 지켜보고 제가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25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지켜본 분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분들 평생 자식들 위해 고생하시고 그리고 평생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지금 애들 다 출가하고 이러고 하니까 남은 게요. 뭐가 있겠습니까? 빚분이 없대요. 그리고 공장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 정년퇴직 55세 그리고 나라에서 얘기하는 40세 이상은 고령 이런 분들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큰 혜택을 줬죠. 카드비, 대출비 그런 혜택을 줬잖아요. 저도 대출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공장에서 일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여기저기서 일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나이가 먹어서 경비일 하다가 그것도 잘리고 욕먹고 갑질에 온갖 순환을 다 당하고 끝내 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 근데 이제는 건설 현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이게 현실이에요. 자, 빚이란 빚은 다 졌어. 그분들 뭐로 빚을 갚아요? 뭐 팔 잘라 갚어? 다리 잘라 갚어? 콩팥 뺄까? 받아가지도 않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누가 받아갑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부분 내국인 외국인들이 협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이든 가입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못 받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가입은 자유지. 내가 여기 들어가 있든 저기 들어가 있든 왜 자유를 침해합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너무 떠드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노동조합은 검포? 아니 있어요. 있었어요. 뭐 TV에도 나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민주노총만큼 깨끗이 해보라고 하십시오. 예? 있는 사람들이 뭐 가면은 뭐 채용 강요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있어요. 예? 검찰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아주 지랄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합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합원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들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떠들고 외치고 얘기하는 게 그게 채용 강요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개뿔도 몰라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너무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달인가 원희룡이 건설사들 모아놓고 짜고 내가 지켜줄 테니 불법으로 돈을 벌어라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정권은 가진 자들 내 편에 서면 세금 할인 혜택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온갖 프레임은 노조에 대한 불법이니 건폭이니 프레임 형성해놓고 이제 뭐가 진실인지 자기네도 모르고 있어. 이런 허무맹랑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중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동지들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 노동 해방과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분신하신 양해동 동지, 그리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싸우시다 감옥에 가신 모든 동지들을 그리면서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예, 묵상 바로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리를 빛내주신 동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요 인사해 주시고 인사를 하시면 옆에 분들이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 지부 동지들 오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한신대 보라성 노래패 동지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곡가 겸 가수 강홍구 동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 우창 경기지회 동지들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6시 반 정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분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면 저기 오셨네요. 안산 단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명태 소장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노동당 경기도당 박세현 동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서부 동지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아니라 수십 분이 더 계십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연은 발언 해주실 건설 노동자 투쟁 문화제 연은 발언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사조직 위원장이신 안병현 동지 모시고 연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윤석열 놈이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사조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안병현 동지 여러분께 힘찬 주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직! 예, 오늘은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적게 말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건설노조에 들어온 지도 벌써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살아온 그 과정을 밟아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오야지가 깜깜할 때 야 가자 그럴 때까지 못주머니 차고 일했습니다.
발등에 못이 찍히고, 또한 식당에 가면은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그런 시절이 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또한 보따리 하나 들쳐매고 전국 팔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고, 한 달 동안 집에 못 가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 눈에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 윤석열 놈이 우리 건설로즈를 건폭이라고 그러고 나라 다 말아쳐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건설로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고 그동안 어떻게 힘들게 투쟁해서 싸워온 이런 상황을 건폭이니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폭력 집단이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폭이 아닙니다. 저 지금까지 현장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일해 왔습니다. 사람 때릴 줄도 몰라요. 어떻게 때립니까, 사람을? 인간이 사람을 때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건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폭력 집단,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상인들이 융자 받아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세금 폭탄, 물가 폭탄, 또한 공공요금 폭탄, 이런 상황을 이 윤석열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안산 시민 여러분들도 거기에 많이 동조를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장을 바꾸고 그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건설노조, 제가 건설노조 들어올 때 돈 떼어먹고 그런 놈들 때려잡으려고 왔는데 때려잡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놈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폭력 집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을 폭행범,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지금까지 바꿔온 거는 정부도 없었고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걸 다시 80년도, 70년도 그 시절로 돌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단가를 지금 다 후려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노조만 제대로 된 단가 받고 있고 나머지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 전부 다 지금 임금 깎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같이 빡세게 투쟁해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노조 단결투쟁 인간답게 살아보자. 건설노조 단결투쟁 인간답게 살아보자. 건설노조 단결투쟁 결사투쟁. 감사합니다.
예, 안병현 위원장 동지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아유, 저렇게 쬐끄만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한 대 때리면 넘어가겠구만.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삐짝 마르고 짜글짜글하고 뭐 별볼 그게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건폭이요. 등치도 있고 몸에 막 그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건폭 아닙니까? 자,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언으로는 안산 단원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김병태 소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지들. 제가 이 건설노조 이 공안 탄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애인 동지 중에 최근에 책도 내고 이규식 동지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요. 근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출두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명령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의료기기법 위반이 대체 중증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뭘 의료기기법 위반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참 이 윤석열 정권이 자기가 폭력 집단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일단 규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가 어떤 위반을 하고 있는지 참 세밀히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지의 위반이 뭐냐면요, 전동 휠체어가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그걸 자기 몸에 맞게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개조했다고, 전동 휠체어를 불법적으로 개조했다고 경찰 조사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이 꼬라지가 정말 한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설 동지들이 싸우면서 좀 전에도 구호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싸워왔던 건 이거였습니다. 나는 노가다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노동자다. 그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저 평범하게 노동조합할 수 있고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그 요구였습니다. 틀렸습니까, 제가? 네. 자,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자고, 인간답게 살자고, 그 건설 현장에서 새벽에, 꼭두 새벽에 나가서 깜깜해질 때까지 그 현장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잘리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면서 그 노동 현장을 바꾸겠다라고 지난 30년 동안 싸워와서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많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이 너희들 이제 사람답게 사는 거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주는 대로 받고 그 현장에서 소장이 뭐라고 하면 말 잘 들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사람이면 따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분명히 건설 노조라고 단체 협약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단체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쟁의도 할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도록 당당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에 있는 그 건설사 자본들도 처음에는 무시하더니 단체 협약을 맺고 노동 현장이 그나마 질서가 잡히고 잘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산재도 줄어들고 그래서 단체 협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저는 안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 정의롭다고 하면서 너무나 선택적 정의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있고 8시간 일해야 하고 5일이라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노동조합법대로 우리의 권리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왜 이 건설 노동자들이 건폭이라고 하는 겁니까? 건설 폭력이요? 말은 제대로 해야죠. 지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건설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최근에 저희 장애인 동지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주로 이 4호선을 타면서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에게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네,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시 되물어 봅니다. 왜 법에도 있는데 장애인의 이동권,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하라고 법에도 있는데 대체 이 정부는, 이 사회는 그 법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막고 시민의 불편을 주는 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22년 전에 지하철에 내려가서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장애인 이동권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면서 예산을 만들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는 약간 말을 들어주는 척은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야말로 쌩까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라고 해서 중증의 장애인들이 노동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제일 앞에 직무 중에 하나가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세상에 알려내고 그걸 지키지 않는 시를 향해서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그거를 2020년서부터 쭉 해서 우리의 직무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은 그 권익옹호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거 하는 데는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그런 행동들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말도 안 되게 계속 그러고 있어서 버스 타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를 타자마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버스를 타니까 그대로 우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형석 대표 그냥 잡아가서 남대문 경찰서로 갔고, 어제도 이기식 동치 잡아가고 또 한 동지는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법에 있는 대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라.
너희들 당장 보장하고 있지 않잖냐? 7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서 만들어 갖고 실제 그 조례도 이동권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지네들 70% 했다고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밀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애인 동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설노조 동지들 이 공안 탄압, 검찰 독재 이 탄압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뭐라도 싸우고 그래서 이 정권이 끝장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지들 힘들고 우리 장애인 동지들도 싸우는 게 힘들지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중심에 저들에 의해서 강제로 소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싸우면 윤석열 정권 끝장날 때 우리가 보다 큰 판을 벌릴 수 있고 어렵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투쟁합시다. 투쟁! 예, 우리 김병태 소장님의 화끈하고 시원한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는 문화공 공연,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문화공연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분들은 젊은 세대와 우리가 시간을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멀리서 오셨습니다. 한시인데 보라성 노래패 동지들이 뒤에서 요 세팅하고 그리고 인사를 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난의 함성, 노동해방의 함성, 투쟁하는 한신대학교 중앙 노래패 보라성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가 감사합니다. 건설 동지들이 안산에서 투쟁 문화제를 하신다는 소식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요.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예쁘게 봐주시고 같이 함께 아시는 노래 있으면 힘차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시대 준비했습니다. 시대는 끝났다
네, 지나시는 안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의 자식이고 저짝 원곡동 사는 안산 시민입니다. 저희는 정부가 지금 구속한 저희 건설 동지들 석방하라고 정부의 공안 탄압 멈추라고 그렇게 요구하려고 지금 건설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곡으로는 이제 두 눈을 똑바로라는 이제 곡을 준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더러 요새 뭐 MZ 세대다 뭐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MZ 세대는 뭐 세상 일에 관심 없고 뭐 나 잘난 맛에 뭐 개인주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도 20대인데 근데 저희가 어떤 세대냐? 산재로 지하철역에서 문에 끼어 죽고 기계에 빨려 들어가 죽고 열심히 일하다가 배달하다가 시간 맞추다가 그렇게 차에 치여 사고로 죽습니다. 저희가 이런 세대입니다. 그렇게 지금 건설 동지들이 법에 나온 대로 노조 활동했는데 멋대로 압수수색하고 재판에 세우고 감옥을 넣고 불속으로 밀어넣는 이런 정부, 저는 이 청년으로서 도저히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가장 말대로 두 눈 감고 살 수 없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정부가 이렇게 막 나가는데 두 눈 똑바로 떠서 꾸짖고 왜 세상이 모양이냐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다음 곡 골라봤고요. 두 눈을 똑바로라는 노래입니다.
말라고 엉덩이는 빠지 용기를 잃지 말라고 언젠가 힘이 될 수 있으니 눈을 감지 말라고 하네 엉덩이는 빠지 용기를 잃지 말라고 언젠가 힘이 될 수 있으니 눈을 감지 말라고 하네 그래서 앵콜 부르실 줄 알고 저희가 이렇게 약간 나긋나긋한 민중가요만 이렇게 투쟁판에서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복수가 준비했습니다. 동지들 함께 같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속과가 돼서 깨어난 적은 그대는 무엇을 배웠는가 거리에 흩뿌려진 친구의 선열 그대는 무얼 생각하는가 투쟁의 거리에 가슴 찢는 아픔으로 잃어버린 동지를 되찾기 위해 피 끓는 청춘으로 가하노라 심장을 두드려 전직해 하니 동지들아 굳게 뭉쳐 승리의 대열로 적들의 심장에 피에 불벼락을 내리자 조국의 아들 조국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 나의 심장을 두드려 전직해 하니 동지들아 뛰어 뭉쳐 승리의 대열로 적들의 심장에 피에 불벼락을 내리자 피에 불벼락을 내리자 그럴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지 함께 단결해서 함께 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어감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 보았다 하늘에는 밤 고통받는 밤 산이찬 새벽 소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끝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독이 되는 날, 내방 되는 날, 희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투쟁 당당하게 영원한 투쟁, 전지연의 동지여 동지. 투쟁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투쟁! 예, 우리 젊은 동지들 되게 잘하죠? 막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막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되게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눈에 띄는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 이 도대체 이분들한테 무엇을 남겨줄까 한번 깊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도 할 말 있다 코너입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을 모시고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명하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동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30%만 지지하는 그런 정부, 그런 나라. 70%는 적이요. 청산해야 될 적폐들이라 합니다. 좀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 중서부건설부 조원입니다. 이명호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얼마 전에 김용욱 선생의 강의를 잠깐 봤어요. 돌 선생이 현 시대를 명의의 시대라 했습니다. 명의가 뭘까요? 명나라 말, 청나라 초, 그렇죠. 발글명의 오락해 있자입니다. 명의한 개념은 주역에서 그렇게 말한다 합니다. 어둠이 밝음을 제치고 어둠이 침몰한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고로 윤 정권이 이끌어오는 시대는 암흑의 시대인 것입니다. 명의의 시대입니다. 그 어둠을 걷어젖히고 우리는 밝음으로 나오고자 했습니다. 건설노조 30년 역사 동안 우리는 몇 가지를 중요하게 캐치플래그로 내세웠습니다. 적정임금 쟁취, 8시간 노동, 고용안정 쟁취, 다단계 불법 하드급 철폐, 이런 것을 가지고 30년 동안 줄거차게 싸워왔습니다. 작금의 전문가 집단들이 토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그 모든 것의 근본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 불법 하도급을 철폐해내고 적정임금 체제 이탈을 철폐해내는 것이 지금 오늘 본 문화재의 주제이기도 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그렇게 명확했고 우리의 투쟁은 그렇게 간결하고 가열차고 강건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어둠이 말겁을 지배하니까 그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불과 3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이 모든 공동탑을
저 망나니 개새끼 때문에 그대로 헛되이 돌려보낼 수 없어. 전문가 집단이 지적한 대로 철거를 빼먹으니 GS차이의 아파트는 순살 아파트가 됐습니다. 방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물폭탄 맞은 수분 아파트가 됐다가 수분자이죠, 수분자이. 이렇게 희자되고 조랑화되는 희화에 대한 이 세상에서 그 새끼들은 일만의 부끄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조차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 나쁜 놈들은 군사독재 전두환 이놈들은 있지만 더 나쁜 놈들은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법을 누리라고 헌법을 누리라고 시행경력치를 일삼는 이 윤여권입니다. 법보다 우선하는 자율적인 노사관계 단체 근로의 방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모든 자유의 수반되는 위세적이고 위력적인 주장을 그들은 꽁가리니 협박이니 개찹소리를 다 들어놓습니다. 논리의 비약입니다. 모든 정의에게는 위세적이고 위력적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개새끼가 우리의 주장을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우선해주는 것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협상, 그것을 수위로 돌리고 그것을 위법인 양 불법인 양 거짓 선동과 거짓 뉴스로 도배하고 그러면서 건설노조를 탄압해온 것입니다. 건설노조, 아니 우리 상급단체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고강도, 착취와 수탈의 대상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정말로 계약식에 시달리고 시간제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점점 보수화되고 우경화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자리와 그나마 알려야 할 그 생존권 때문에 그들은 보수화됩니다. 30% 지지층의 이시로포가 그렇게 형성되는 지지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꾸자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성진 노동자들의 또 대우와 법대로 혜택을 못 받고 핍박받는 그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이 파국과 이 난간을 기필코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자본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들은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이용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새끼들은 우리를 장님인 양, 귀머거린 양 그렇게 취급합니다. 이런 개같은 취급 거부합니다. 당당히 말할 것이고 당당히 요구할 것이고 단결해서 투쟁하고 그래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승리! 투쟁! 문화재에서 이렇게 격양되게 유의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연설 톤이나 방법이 그렇게밖에 못 배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사람의 열사의 분신으로 또 수십 명의 구속으로 또 아직도 구속 대기 중인 건설노동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에게 명합니다. 당장 퇴진하라! 투쟁! 투쟁!
속이 어째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예, 속 시원하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는 지금 마음이 다 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싶고 화도 내고 싶고 울고도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도 할 말이 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건설 현장에서 지금까지 건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왔는지 말씀해 주실 동지입니다. 이문호 동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사는 안산 시민 이문우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다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먹고 살려고 일을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 공장, 창고 여러 군데 일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도 많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될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현장에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현장에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힘든 일 다 쉽게 먹으면서 15년 동안 임금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힘은 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임금 인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건설노조에서 집회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임금 인상을 잘 시켜줘요. 야, 여기는 일할 수 있겠다.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15년 동안 안 오르던 임금이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부터 제가 일하는 만큼 노가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노가다 그러면은 시민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현장 일이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장 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는데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서 돈을 제대로 받았어요. 노조 가입해서 내가 일한 만큼 8시간 일해가면서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가정에서 안정되게 잘 사는가 싶었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 건폭이래, 노조가. 아니, 나는 땀 흘려갖고 죽기 살기로 일해요. 현장에 가면은 하루에 2명씩 죽습니다. 하루에 2명씩 죽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건폭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사회자도 말했지만 건폭은 그림도 좀 있어야 되고, 예? 등치도 좀, 등치는 내가 좀 있구나. 인상도 험해야 돼요. 근데 이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림 보면은 웃으면서 일하죠. 현장에 일하는 사람,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만 인상 다 쓰고 햇빛 가리려고 찌그러가면서 일해요. 그런데 윤석열 이 아저씨가 건폭이래 나보고. 아니,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잖아. 나는 땀 흘려가면서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건폭이라는데 이게 동료가 안 돼요. 동료가.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검사도 했어. 그러니까 아는 건 검사밖에 없겠지. 걸고 넘어가는 거는 법이다. 법 좋다 이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 안 가고 살았어요. 가끔 이게 뭐 주차 딱지 같은 거 한두 번 끊긴 끊습니다. 그거 벌벌벌 떨어요. 경찰서 가면은. 이번에 저 양해동 동지가 검사 하려고 나오려니까 호비 날고 더럽잖아요. 공갈 협박범이라는데 나 같아도 성질나서 야, 이 더러워 제가 죽겠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성질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 근데 난 죽지도 못해. 근데 윤석열만큼은 끌어내려야 되겠어.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인데 윤석열이가 건폭이라 그러고 노동조합에 전부 탈퇴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 팀장, 우리 중서부 지부장까지 다 잡혀갔어요. 그렇다고 집회 안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20년 넘게 한 일입니다.
이제 조금 먹고 살고 안정된 직장을 살려고 하는데 윤석열이란 이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더만은 건폭이라 그러고 나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은 나보고 건폭이래. 아니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다 건폭입니까? 무조건 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부라고? 아니 나도 개인 시민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고 그런데 건폭으로 다 집어넣고 있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부를 위해서 4대 보험 꼬박꼬박 넣어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뭐 저 자신도 위해서도 4대 보험을 넣었지만 정부에서 보험을 넣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야. 한 달에 의료보험을 20만 원씩 넘게 냅니다. 고용보험을 5만 원, 6만 원씩 내요. 근데 또 갑자기 뭐 이상한 말들을 해. 어쨌든 이제 각색하고 이 정권은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우리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정부 대통령이 주인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끌어내려야 됩니다. 투쟁합시다 여러분. 9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설노조 단결하여 공안 탄압 박살내자. 건설노조 단결하여 공안 탄압 박살내자. 공안 탄압 박살내자. 건설노조 단결. 수사 투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뭐 자기가 등치 크다는데 제가 보니까 등치 안 큰데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야 폭력배 못해요. 더 커야 돼. 자, 우리 이명호 동지에게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자, 다음은 우리 피날레를 장식할 아름다운 어떤 분이 오셨을까? 지금 뒤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열우물 마을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작곡가 겸 가수인 강원구 동지 모시고 문화 공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노래하는 강원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제에 와서 맨 앞에 이렇게 내빈 소개를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직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새로 왔습니다. 저는 인근에 있는 인천에서 왔고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인천에 살고 있는데, 안산은 2021년도에 경기도 미술관이 있어요. 아시죠? 자주 지나다니시는 곳일 텐데 거기서 진주잠수부라고 하는 세월호 관련된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노래를 하러 왔었고요. 그리고 뭐 지나다니는 길이고 뭐 좀 멀리는 저희 어머니가 공장 노동자셨는데 안산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차를 그때 마티즈라는 그 경차를 타고 어머니가 면허를 따시고 안산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인천에 있다가. 그래서 그 차를 무서워하면서 타고 왔던 곳이 안산이었어요. 그래서 안산에 왔다가 오이도에 가서 조개구이를 구워 먹고 집에 갔는데 오늘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날이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문화제에 오면 약간 문화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라성 분들이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 중에 계속 음악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두 분 앉아 계신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난 음악을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한 10년 했는데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자리가 있어야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드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 분들이 문화제에 와서 무대가 있는 것도 좋지만 페이를 받고 그런 날들이 조금 더 빨리 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에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민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는 아니고요. 제 노래를 주로 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 첫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요. 그 앨범에 있는 타이틀곡이에요. 마중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MR 없고 기타로 그냥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싶거나 그리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중 들려드릴게요. 네가 돌아온다면 내가 마주 나갈게. 사뿐 와서 그냥 편히 쉬렴. 봄꽃 피고 지고 눈보라 몰아쳐도 이 자리 이곳에서 네가 나타날 때까지 네가 돌아온다면 내가 마주 나갈게. 멀고 힘들어도 다시 돌아와줘. 힘겼던 그때 그날의 그 많은 일들 다 잊고 이곳에서 네가 나타날 때까지 네가 돌아온다면 내가 마주 나갈게. 멀고 힘들어도 다시 돌아와줘. 다시 돌아와. 감사합니다. 마중이라는 노래였고요. 네. 건설 뭐 일은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안 해본 알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인천에서 있을 때 아는 분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을 부시게 되더라고요. 그때 등짐을 또 져보기도 하고 제대하고서는 뭐 소주 배달도 하고 그러다가 원래는 전공이 있었는데 전공을 그만두고
사회복지 일을 하다가 음악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노동자의 이제 자식이다 보니 저는 이제 저희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의 전부인 거죠. 네. 그러면서 어머니 밑에서 사실 그랬어요. 이제 부모님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하게 될지 무대에서 별 얘기를 다 하지 않나 노래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어머니 얘기는 그만하고 정권이 사실 일을 잘하면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사실 여가 시간도 보내시고 좋은 분들과 소주 한잔도 하시고 하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계속 내몰리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너무 정말 소모적인 일이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소시민일수록 모여서 투쟁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건지 더 있자고 하는 건 잘 의문이 들지만 교감이 전혀 안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노래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좀 살려볼까 합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이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때에 만든 노래였는데요. 함께 해주겠소 라고 하면 손을 이렇게 높이 드시고 예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여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계속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가고 생각되겠죠? 네. 드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함께 해주겠소 얘가 조금 작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주셔야 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우리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이 피켓을 들고란 노래고요. 함께 해주겠소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겠소. 바로 가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아 여기 한번 보고 내가 들고 있는 이 피켓의 내용을 보고 당신들이 젊은 후보나 관심 없다 해도 지나가다는 길이라도 한번 주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눈을 속뜻을 하면 나 작아질 거 다른 시력에 그 정도로 숨긴다 해도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어 부러진 세상이 어찌 거꾸로 가 이제 우리 모두가 바꿔나가보 남은 생을 절실하고 간절히 살아보 혹시 함께 해주겠소 yeah. 가는 사람들아 여길 한번 보고 내가 들고 있는 이 피켓의 내용을 보고 당신들이 절 모르거나 관심 없다 해도 지나가다는 길이라도 한번 주오 미끄러진 세상이 어찌 거꾸로 가 이제 우리 모두가 떠나가보 남은 생을 절실하고 간절히 살아보 혹시 함께 해주겠소 세상이 어찌 거꾸로 가 이제 우리 모두가 바꿔나가보 남은 생을 절실하고 간절히 살아보 혹시 함께 해주겠소 혹시 함께 해주겠소 혹시 함께 해주겠소
어떻게 좀 흥이 좀 나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날이 더운데 무더위가 좀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그래도 아는 곡으로 하나 하고 제가 다음에는 원래는 저희 몇 년 전까지 부르던 저희 어머니 노래가 있는데 정리를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음번에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제목은 공장노동자 우리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또 다음 기회에 하고 일어나라는 김광석님의 노래 함께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후렴 많이 아시죠? 네. 일어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중이 안 되지 오늘? 집중해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제가 제대로 자꾸 앞에 들려가지고 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겠지 인생이란다 우리를 끝없이 도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웃음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날들 속에 나와 너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날들도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많을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거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입술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한 번 더 할 거예요. 예, 안 일어났으니까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해. 감사합니다. 강한구였습니다. 아니 안산 그게 되게 이렇게 얌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좀 신나게 해주셔야 뭐 앵콜도 또 하고 하는데 이게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아니 이게 땀 흘리고 저도 일하고 있는데. 아, 네. 뭘 하면 좋을까요? 발라드를 할까요? 아니면 아는 노래를 해드릴까요? 뭐 좀 신나는 걸 하나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걸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춤출 수 있는 거요. 네. 김광석님 노래를 하나 했으니까 그냥 뭐 투쟁가요가 아니더라도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시면 제 노래 중에 산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모든 걸 다 꺼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네. 저도 오랜만에 지난달에는 서울의 성수역에서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성수역 안에서 노래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 퇴근하시는 노동자분들 이렇게 들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도와주실 건가요? 네. 이 노래는 산책이라는 노래고요. 좋다라는 노래가 나와요 뒤에. 그걸 같이 해주시면 돼요. 좋다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좋다 랄랄라 랄랄랄랄라 쉽죠? 네, 좋게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을 네.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랄랄라 랄랄라 어릴 때 봤던 그 그림 뭐였더라. 잎사귀만 쥐면 꿈처럼 드는 어릴 때 봤던 그 꽃 이름이 뭐였더라. 한지만 나게도 조금씩 나오던 산책을 하는 일원의 추억에 그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변하는 풍경 보며 그 노래 부르다가 연신되네요 하게 되는 말 좋다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좋다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시원한 바람 부서지는 햇살 향긋한 풀 내음 지저귀는 새소리 산책을 하면 이런 옛 추억에 그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변하는 풍경 보며 그 노래 부르다가 연신되네요 하게 되는 말 산책을 하며 이런 옛 추억에 그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변신되려 하게 되는 말 원들이 좋다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좋다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좋다 랄랄랄랄랄라 좋다 랄랄랄랄랄라 좋다. 네, 옆에 계신 동지들께 좋다라고 또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죠? 저 1시간만 더 듣고 싶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제 욕심은 1시간 더 듣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신뢰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 던져도 되죠? 예. 이거 작곡가 겸 가수라 이제 소개 안 하고요. 다음에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가수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홍구 동지에게 우리 가수에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저도 노래 한 곡 할까요? 다들 일어나 빨리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야지. 네. 일어나 왜 안 일어나? 내가 일어나니까 노래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일어나면 일어나죠. 네, 다 같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투쟁 문화제를 끝으로 파워가 다 같이 부르고 끝내는데요. 끝나면 다들 이 앞으로 오셔서 마지막 촬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파워 초 파워. 대통령 물리치우리, 투쟁으로 뭉치우리.